MS는 캠 전용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일단 데이터를 먼저 외부에서 작업한 데이터를 불러들이게 되는데요. 불러들일 수 있는 데이터의 종류에는 IGS라든가 VDA, STL, 그리고 비지 데이터인 WK 파일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파라솔리드라든가 솔리드 엣지, 솔리드워, 그리고 카티아 V4, 카티아 V5 이러한 데이터들을 입력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불러들여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한 데이터에 대한 저장 폴더, 그리고 최종적인 NC 데이터를 출력할 출력 폴더, 이런 것들을 지정해 놓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 입력할 어떤 파라메타 값들을 자주 쓰는 어떤 데이터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런 데이터들은 별도의 이름들로 저장을 해놨다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불러들여서 그냥 사용하게 됩니다. 자, 데이터를 불러들였는데요. 먼저 전체적으로 화면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제일 위에 폴더 메뉴들이 있습니다. 이 폴더 메뉴는 모든 어떤 작업할 수 있는 메뉴들을 다 포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자주 쓰는 어떤 메뉴들은 아이콘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화면 왼쪽에 폴더 뷰라고 하는 MS에서 작업하는 모든 과정 자체를 히스토리식으로 저장하고 관리해주는 폴더 뷰 창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모든 작업을 하는 워크 뷰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에 대한 기본적인 표현 방식은 와이어프레임이라든가 쉐이딩, 히든 와이어프레임, 그리고 쉐이딩, 엣지 쉐이딩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 어쨌든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은 MS는 기본적으로 모델링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러들이는 과정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데이터를 불러들이는 과정에서 잘못된 서페이스, 그리고 불러들일 수 없었던 어떤 문제가 있는 서페이스에 대해서는 이 폴더 뷰에서 자동적으로 관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서페이스 항에 별도로 이걸 관리를 해두고, 그리고 그걸 확인하고 필요로 하면은 재수정을 해야 되겠죠. 지금처럼 앞에 플러스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모든 서페이스들이 입력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들어왔으면은 이 데이터, 이 모델 데이터에 대한 우리가 정보를 파악하게 되는데요. 자, 전체적인 사이즈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바운딩 박스라는 명령을 이용해 가지고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 미니멈 맥시멈, y 미니멈 맥시멈, z 마찬가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사이즈는 지금 300에 200, z는 54가 됩니다. 그리고 중심 좌표가 XY가 00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델의 원점은 XY의 센터라고 보시면 될 거고, Z는 가장 높은 지점이 0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물론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필요로 하라 그러면은 이런 모델들에 대한 가공 원점을 이미지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트랜스폼 기능을 이용하게 되겠죠. 지금 현재 이 모델에 대해서는 특별히 가공 원점을 옮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델의 원점, 그 다음에 모델의 상태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과연 이 모델을 가공을 할 때 공구를 몇 파일까지 써야 될 거며 어디까지 가공해야 될 건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곡면 분석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코너 R들을 체크하게 되죠. 네. 최대 체크하고 싶은 R값, 이 값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5R 이하짜리 코너들만 체크하게 주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빨간색 부분들은
OR보다 큰 데이터들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그리고 별도로 이렇게 색깔이 표현되는 부분에서 OR 이하의 영역인데요. 여기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R 값이 자동적으로 디스플레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3.1R, 그리고 여기 작은 데 같은 경우에는 1.3R까지도 들어가네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1.2R, 여기는 4.3R까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R 값을 확인을 해서 어떤 공구 그리고 몇 페이지까지 강화할 건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실제 이제 작업에 들어갈 건데, 첫 번째 전체적인 영역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강화할 영역을 잡는데, 여기서 이제 강화할 영역을 이러한 바운더리라는 걸 이용해서 하게 되는데요. 이런 바운더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제품에 대한 전체적인 외곽, 이걸 얻어내죠.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강화할 서페이스와 가공할 영역을 잡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면은 우리가 작업할 수 있는 어떤 메뉴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황석 패스. 그래서 첫 번째 황석 공구는 20파이의 코너 3.5R짜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공 여유량을 주게 되겠죠. 가공 여유량은 기본적으로 수평 가공 여유량과 수직 가공 여유량으로 나눠져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이런 값들을 서로 다르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극경사부 피치, XY 피치, 이런 값들은 공구가 결정이 되면은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연산을 줍니다. 물론 여기서 필요로 하려면 작업자는 이미디로 이런 값들을 바꿀 수도 있겠죠. 자, 황석 데이터를 만들고 있는 과정이고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MS의 스타일은 먼저 CL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고, 이런 CL 데이터에다가 추가적으로 링크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떤 공구 진입이라든가 진출, 이런 것들을 잡아주게 되죠. 근데 이런 값들 대부분은 시스템에서 모델을 인식해서 자동적으로 이런 값들을 정해 주기 때문에 작업자가 특별히 손을 안 대고 그냥 넘어가도 강화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황석 데이터가 만들어졌고요. 이 황석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검증 모델을 만들어 보게 됩니다. 검증 모델은 이 툴 패스로 강화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한 가공 결과를 보여주죠. 그래서 첫 번째 황석을 했을 때 공구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이제 크기 때문에 미강 부위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미가공 부위는 필요도 하라 그러면은 단면을 잘라 가지고 미가공된 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홈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가공 자체가 상당히 많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다음 가공에 대해서 어떻게 갈 건가, 가공 전략을 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황석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다시 바로 중석을 들어갈 수는 없겠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황석을 해야 되는데 이미 이 정도 가공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시 황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한 공구로. 그래서 쓰는 방법이 바로 황전삭이죠. 자, 앞에서 쓴 공구보다 훨씬 작은 공구 10파이의 코너 2R 정도 되는 공구를 이용해서 황전삭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이런 값들은 공구와 형상에 맞춰서 자동적으로 인식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산이 되고 있는 도중에 작업자는 이 연산이 끝날 때까지 굳이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다음 작업 바로 이어서 작업을 하면 되죠. 자,
그 다음 작업은 바로 패스 링크 쪽 들어갑니다. 그래서 황삭을 하고 나면은 나머지 공구가 가지고 그 황삭이 미가공된 애들, 미삭 부위들만 골라서 황잔삭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황잔삭을 하고 난 다음에 황삭과 황잔삭 두 가지를 모두 잡고 역시 검증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황삭을 했을 때 황삭을 한 부분, 그 다음에 황잔삭을 한 부분, 이렇게 색깔이 이제 구분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여기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역시 단면을 절단해서 보게 되면요,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역시 미가공이 상당히 이제 많이 안 된 거죠. 홈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홈 부분은 사실 폭이 너무 작기 때문에 결국 C 파이로도 강화하지 못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MS에서는 치수를 체크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컨트롤 키와 마우스 3번 키를 이용해서 해보면은 이쪽은 약 폭이 한 5mm 정도, 이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공구를 좀 더 훨씬 작은 걸 써서 이 부분을 황삭을 다시 추가적으로 해줘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황삭에서 이 높이까지는 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바닥까지만 가공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높이는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화면 하단 쪽 여기서 항상 절대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우스가 있는 위치에 대한 X, Y, Z에 대한 좌표.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36,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1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항상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31부터 가공을 해서 내려가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작업을 하게 되면요, 하기 전에 그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줘야 될 게 사실 이 부분만 황삭을 하면 되니까 부분 황삭을 해줘야 됩니다. 부분 황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바운더리죠. 그래서 우리가 가공하고자 하는 영역을 먼저 서페이스에서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역시 추가 메뉴에서 실리얼 바운더리, 제품의 가장 외곽만 바운더리로 추출하는 거죠. 이렇게 영역을 추출하고 나서 역시 강화할 서페이스와 그리고 강화할 영역 바운더리를 잡아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황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황삭은 공구를 상당히 좀 작은 거 써야 되기 때문에 4파이를 써보죠. 4파이에 코너 2R짜리. 그래서 이 부분은 홈이 작기 때문에 보렌드미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공 여유량이 들어가죠. 역시 경사부 피치라든가 이런 피치들은 공구에 맞춰서 자동적으로 결정을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패스 제한에서 우리가 Z0 가장 높은 지점부터 강화해 올 필요 없이 아까 우리 측정했던 것들은 31mm까지 Z-31mm까지는 가공됐기 때문에 Z-31mm부터 마이너스 54mm까지만 강화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패스 제한을 걸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분 황삭이 진행이 될 거고요. 연산은 하는 대로 그냥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역시 링크라는 과정을 통해서 완료를 하죠.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황삭 작업이 끝나면 그 다음 이어서 중삭 작업을 하게 됩니다. 중삭 작업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컴바인 등고서 패스,
이 컴바인 등고선 패스는 등고선 패스하고 3D 일정 피치하고 결합해서 나오는 새로운 기능이죠. 그래서 공구를 8파이짜리 보렌DB를 써보고요. 강호열이랑 중삭이니까 0.1mm 정도 남겨두고 피치를 줍니다. 피치를 조금만 크게 줘볼까요? 자, 데이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MS의 특징 중에 하나가 멀티타스킹인데요. MS는 기본적으로 윈도우 NT 환경에서 개발이 됐습니다. 최초부터.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멀티타스킹을 지원해 주는데요. 지금처럼 어떤 과정 자체가 연산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그런 연산이 걸린 경우에 이 연산이 끝날 때까지 작업자는 그냥 기다리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작업,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이 정해져 있다 그러면은 그 작업을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되죠.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중사까지 되고, 중사까지 연산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정삭을 들어가는데, 정사 자체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가구면 조도 쪽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이 바로 등고선 패스와 사선가공 패스죠. 이 등고선 패스는 전체적으로 측벽 위주의 가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구를 6파이 보렌DB를 쓰고요. 가공 요량은 이제 제로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피치는 0.6 정도 들어가고요. 자, 패스 제한 쪽에서 각도가 있는데요. 결국 등고선 패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극격이 기울어진 이 측벽들, 극경사 부위에는 잘 나오겠지만은 이런 완경사 부위에는 사실 피치가 멀어진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어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서 각도를 제어하게 됩니다. 40도부터 90도 사이, 여기만 골라서 등고선 작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완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선 가공을 하게 됩니다. 자, 사선 가공 마찬가지죠. 피치 0.6으로 갔고요. 감각도 135도. 그리고 이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각도를 제어하게 되는데 이런 측벽 부위들, 극경사 부위는 등고선 가공이 가장 최적의 가공 방법이기 때문에 그거를 체를 해주고 이제 완만한 데만 사실 이제 골라서 치면 되니까 이 완만한 데를 역시 각도로 제어를 하게 됩니다. 0도부터 50도까지로 줘보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업을 연산을 쭉 걸어 놓으면은 두 개씩 조율 연산을 하게 되죠. 뭐 그런다고 해가지고 속도가 그렇게 차이 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중삭 작업보다 뭐 정삭 작업이 먼저 끝났는데요. 그래서 등고선 부분이 있고 사선 가공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요. 가공 중에서 평면 연역 가공이라고 평면 연역만 골라서 쳐주는 평면 가공 패스가 있습니다. 공구를 8파이에 코너 1할짜리 런앤데비를 써보죠. 그리고 가공 요량 그대로 가고 피치 역시 다 그대로입니다. 자동적으로 연산을 해주니까요. 그래서 평면 가공을 했을 때, 평면 연역 가공을 했을 때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죠. 근데 이런 데이터들, 나온 데이터에서 평면만 골랐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곡면들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그대로 쓰기보다는 좀 손을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MS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식으로 이제 CL 데이터가 나오고 이걸 링크 건다는 과정인데 결국 모든 수정 작업 자체를 패스 상태에서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패스로 수정하는 게 아주 자유롭죠. 먼저 평면형 가공 영역 중에서 우리가 써야 될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지워버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선택하고 선택 반전을 내서 키보드상의 딜리트를 이용하면 그대로 지워지죠. 그리고 이쪽에는 에디터 평면, 그래서 수정됐다고 나오는 거죠. 원래 거를 보시고 싶다 그러면은 이 속에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얘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수정이 잘못된 경우에는 원래 거 다시 끄집어내서 수정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평면 가공이 됐고, 그럼 아까 사선 가공하고 비교했을 때 이 영역, 이 영역, 이 영역은 평면 가공 가지고 처리를 할 거다. 결국 이 부분이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사선 가공에서. 자, 사선 가공에서 역시 이 부분을 수정을 해줍니다. 지워버리죠. 네. 그리고 이쪽 부분을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패스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디트 평면을 보면은 여기까지는 평면 가공으로 처리가 가능하고, 나머지 이 부분인데 이게 연결됐기 때문에 그냥 지워서는 안 되겠죠. 네,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잘라내야 됩니다. 근데 잘라내려면은 필요한 것들이 바로 또 바운드리죠. 그래서 바운드리는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뭐 바운딩 박스 또는 실루엣 바운더리 또는 캐드에서 어떤 커브들을 가지고 올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런 패스를 선택을 해서 이걸 바운더리로 변환시킬 수가 있죠. 바운더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디트 사선 가공, 사선 가공을 이 바운더리를 이용해서 잘라내게 되죠. 그리고 사용을 바깥쪽을 쓸 겁니다. 안쪽은 쓰지 않을 거고. 이런 식으로 CL 데이터 패스로 수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장점들은 굉장히 많죠. 수정 자체를 아주 편안하고 일반 CAD의 와이프램처럼 라인이나 이런 것처럼 그냥 쉽게 지우고 자르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서로 연결하는 연결 부위들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등고선 가공과 평면 가공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정삭을 하게 되겠죠. 자, 패스는 다 만들어졌고요. 아까 연산이 오래 걸렸던 컴바인 워터라인. 그래서 이 컴바인 워터라인 패스 같은 경우에는 평면 구간과 측면 구간, 그래서 측벽 쪽은 등고선 방식, 그리고 완만한 영역은 3일정 피치를 적용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나오죠. 자, 역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패스를 만들고 필요하다 그러면 패스를 수정하고,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런 것들을 링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링크에서 이런 값들은 모델과 공구를 인식을 해서 자동적으로 연산해 주기 때문에 굳이 작업자가 이런 것들을 매번마다 값들을 바꾸거나 할 필요는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사까지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하면은 중간중간에 불필요한 어떤 데이터들은 삭제를 시키죠. 그냥 지워서 전체적으로 화면을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름은 이미지로 이제 바꿀 수가 있겠죠. 첫 번째가 황삭, 그 다음 두 번째가 황잔삭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이제 중삭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정삭. 역시 정삭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잔삭을 하게 되는데, 정잔삭 패스. 자, 앞에서 쓴 공구를 지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 앞에서 쓴 공구가 7파이, 실제로 6파이를 썼지만 조금 여유있게 줘서 7파이, 그리고 사용하고자 하는 공구는 4파이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코너 이하까지 가공을 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측벽 부분, 그러니까 극경사 부분하고 완경사 부분을 얘는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극경사 부분만 데이터를 낼 수도 있고 완경사 부분만 낼 수도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낼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극경사 부와 완경사 부의 가공 방식은 틀리죠. 예를 들어서 극경사 부 같은 경우에는 등고선 방식으로 가공을 돌아서 들어가는 그런 가공 방식이 될 거고, 완경사 부는 3D 일정 피치
이런 개념이 되겠죠. 자, Z축에 대한 방향 피치도 역시 따로 그래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같이 넣어보죠. 그리고 뭐 전장사 패스에서 더 이상 손댈 거 없으면은 바로 패스 링크까지 연결을 시켜서 완료를 시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순서상으로 얘가 끝나면은 그 다음 이어서 연속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이렇게 작업이 끝나면 황사부터 정전사까지 끝났는데, 그럼 이런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이제 포스트 프로세싱, NC 데이터를 만들 과정이 필요하겠죠. 네. 포스트 프로세싱을 들어갑니다. 포스트 프로세싱을 들어가면 첫 번째 황삭에 대한 공구 번호, 회전수, 네. 그리고 절상료 온오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MS의 또 특이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런 그 가공 조건, 이것들이 툴 패스까지 다 만든 다음에 마지막에 들어간다는 거죠. 포스트 하기 바로 직전에.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캠 작업자가 현장 작업자가 아닌 경우에 현장 상황을 다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쭉 만들어 놓고 마지막 가공하기 전에 직전에 현장 상황을 파악해서 공구를 몇 번에다가 쓸 건지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첫 번째 황삭은 1번 공구를 쓰고요. 네. 두 번째 황전삭은 공구가 바뀌었으니까 2번 공구를 쓸 겁니다. 그 세 번째 부분 황삭, 홈 부분만 가공했던 부분 황삭 역시 3번 공구, 이런 식으로 이제 공구를 마지막에 지정하게 되겠죠. 중삭 4번 공구 8파이짜리 쓸 거고, 그리고 이제 정삭 5번 공구를 쓸 겁니다. 6파이짜리. 그리고 사선가공 같은 공구를 썼으니까 그대로 5번 들어가면 되죠. 그리고 호리젠탈 같은 경우에는 공구가 또 바뀌었으니까 6번, 그리고 마지막 전장사기 7번, 이렇게 해서 공구가 7개를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공은 이런 상태가 되겠죠. 황삭, 황전삭, 그 다음에 부분 황삭, 그리고 중삭, 정삭들, 마지막 잔삭들. 물론 지금 여기서 가공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은 바꾸는 거는 여기서 바로 쉽게 바꾸죠. 예를 들어 뭐 정삭 평면 가공이 먼저 가공되어 있는다 그러면은 위로 순서를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밑으로 내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가공 순서를 물론 이쪽에서 정의한 대로 되겠지만은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바꿀 수가 있죠. 확인. 그리고 나면은 이제 CNC 기종, 컨트롤러 기종이죠. 컨트롤러 기종들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뭐 한학부터 시작해서 하이든하인 시리즈들, 그리고 마장, 마호, 마키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물론 여기에 없는 것들은 저희들이 다시 맞춰드립니다. 자, 포스트 NC 데이터를 만들고 있는 과정에서 그 다음 이어서 최종적으로 바로 가공 공정표를 만드는 과정이 남아있죠. 가공 공정표. 원래 현장 작업자가 바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즉시 가공한다면 필요 없겠지만은 캠실에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내려 보내주는 데라면은 가공 공정표가 필요하겠죠. 네. 자, 가공 공정표는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연산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가공을 이렇게 하면서 예를 들어 새로 하나를 만들어 볼까. 자, 간단하게 우리가 사선 가공을 하는데 공구를 아까 했던 것처럼 정삭을 6파일을 쓴다고 가정을 하고요. 6파일 보낸디미를 썼는데 피치를 이쪽으로 주고
전체적으로 다 한번 강화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이 데이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사실 이제 공구를 얼마나 길게 물릴 거냐. 공구는 가능하면 짧게 물릴수록 좋은데요. 공구가 아무래도 길어지면은 그만큼 많이 떨리겠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에서 우리가 이제 공구의 길이, 최적의 공구 길이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패스 상태에서 바로 공구 길이 계산. 그래서 공구 길이 계산을 먼저 사전에 해보면요,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특별한 조건을 안 줬기 때문에 그냥 공구 날려 코너 부분 남아 있어 가지고 3이라고 나오는데, 자, 여기에 홀더가 있어야 되겠죠. 홀더는 저장을 해놨던 것들을 불러올 수도 있고 또는 그때그때 이미지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40 파일에 40파일짜리 이런 홀더다. 물론 이제 1단만 있는 게 있고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작업자가 디자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홀더에 대해서 이렇게 홀더를 적용시켰을 때 바로바로 얘가 필요한 공구 길이를 계산해 주는데요. 지금 이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29mm가 필요합니다. 이걸 강화하기 위해서 최소한. 그래서 전체 공구 길이를 29mm 주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픽으로 표시가 되죠. 그래서 전체적인 제품 자체를 놓고 보면은 지금 가장 낮은 부분, 제품 쪽에서 가장 낮은 부분이 마이너스 43.8이죠. 여기서 나오는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가장 깊은 부분이 마이너스 43인데도 불구하고 강화를 할 때는 굳이 마이너스 43mm, 그러니까 43mm 공구를 뺄 필요 없이 한 29mm 정도만 빼면 된다. 이런 것들이 나와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구 길이를 계산하는 기능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들이 데이터를 이미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사용할 공구가 29mm가 안 된다. 그런 경우에 얘를 트롤들을 이용해서 수정할 수가 있죠. 또 그래서 내가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구는 일단은 15mm까지를 1차적으로 강화를 하고, 공간이 좀 짧은데요. 그리고 15mm 이하 깊은 부분, 뭐 이쪽 어디가 될 텐데 그쪽은 다시 공구를 할 수 없이 다른 공구, 좀 더 긴 공구를 쓰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공구로 강화할 수 있는 패스와 강화할 수 없는 패스를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주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처음부터 강화를 할 때 아예 공구를 지정하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겠죠. 자, 사전 강화는 똑같은 방식을 하는데 내가 좀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구는 예를 들어서 15mm 밖에 안 된다. 그리고 49바의 제로에 20. 홀더는 이런 것들을 이런 정도로 쓰겠다. 피치 0.6mm. 자, 이렇게 데이터를 내면은 이 공구로 이러한 공구 조건으로 강화할 수 있는 데들만 강화를 하죠.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자동적으로 이런 식으로 회피를 해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구가 강화를 하다가 홀더에 걸리면은 그만큼 피해서 다시 올라와서 다시 타고 넘어가죠. 이런 부분도 보면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여기 별다른 형상이 없지만은 여기가 제품이 홀더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홀더를 피해서 식으로 가공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만들었던 가공 공정표까지 보면요, 가공 공정표를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요건 이 작업 공정서는 저희들이 이제 개발해 놓은 걸로 자동적으로 제품에 대한 치수 그리고 위치 이런 것들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50 플러스 150 그리고 원점 표시 뭐 이런 것들고 그 다음에 데이터 황사부터 그 다음에 장사까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토탈 전체 가공 예상 시간은 2시간. 그래서 이 데이터를 캠 작업자가 현장 작업자한테 넘겨주게 되겠죠. 네. 끝났네요. 그래서 짧은 공구로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까지가 강화가 가능하고 그리고 강화할 수 없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필요하다 그러면은 1차적으로 연결해서 이런 것들이 더 깔끔할 수가 있겠죠. 가공을 하고 그리고 2차적으로 좀 더 공구를 길게 물려서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고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MS의 작업 진행 과정에 대해 가지고 간략하게 보여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짧은 시간에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좀 깊이 있는 내용들은 다루기 힘들었고 전체로 그냥 흘러가는 어떤 과정만 보여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가공 끝났을 때 이게 이제 검증 모델이죠. 이상으로 MS의 작업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